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쉬었다고 생각하고 잘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항상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어쩌면 만성피로증에 시달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피로감보다는 정신적인 피로가 훨씬 더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현대인이 시달리고 있는 정신적인 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정신적인 피로, 이 증상은 사실 그 만성피로증후군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성피로증후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피곤한 증상, 만성피로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진단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피로증 분명히 있죠. 그리고 두통이 있고요. 건망증, 그리고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근육통, 그리고 인후염, 목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인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그 만성피로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러한 느낌이 올 때 바로 내가 정신적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보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피로가 현대인의 그 피로증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고됨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피곤증은 정신적인 피곤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피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피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그 걱정,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이제 반복적인 잔소리나 비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흔한 정신적인 피로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피로를 극복하는 아주 단순한 길이 있더라고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피로증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알아차리고 생각을 하면 반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피로를 그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 간호사나 직원들이 피곤을 느끼거나 또 제가 직원들이 혹시 이제 일할 때 못마땅해서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직원들에게 제가 건강식을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점심을 제공해주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한번 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직원들이 오늘은 건강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 달 내내 건강식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어떠한 음식을 그들이 선택할지라도 제가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매일. 그랬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정말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의 한 90%가 줄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밝고 또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또 저에게 또 문제 있는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다가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이 또 먹는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제거해 주는 것도 굉장한 역할을 하는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뭐 자녀들이나 부부나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연구에서 그 발표된 것인데요. 사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시어머니 때문이다, 또 며느리 때문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때문에라는 그 생각 자체는
우리 두뇌를 엄청나게 피곤한다 하는 것이 이제는 연구까지 되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그 해결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신적 피로가 거의 뭐 50%에서 90% 이상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창의적으로 바뀌면서 피곤증이 해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비판이나 비난입니다.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적해줘야 될 것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 지적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칭비칭 샌드위치를 한번 써보세요. 칭비칭 샌드위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칭찬과 칭찬 사이에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적하고 싶을 때는 칭찬할 수 있는 훨씬 더 부드러운 두 가지를 생각해 내셔가지고 칭비칭 샌드위치 한번 서로에게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곤을 더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이 음식을 통해서 더 피곤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밀가루 음식입니다. 미국 음식 중, 외국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파스타고요.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제 국수가 있고 우동이 있고 다양한 그 맛있는 밀가루 음식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드시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포만감을 주고 또 만족감을 주는 음식인데요. 이것이 주기적으로 섭취됐을 때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당이 쫙 올라가니까 힘이 나다가 그 다음에 그 당분을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당분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굉장한 피곤증을 느낀다 하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음식은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됐을 때 염증이 생기고 또 지방질이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피곤감을 느낄 때 마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가 뭡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속에 있는 그 카페인, 각성제죠. 그래서 피곤감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몇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일을 여러분들이 끝내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곤감이 감소되는 느낌은 들어도 궁극적으로 피곤은 더 증가한다 하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피곤을 풀어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낮이나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오후나 저녁 때 드시면 훨씬 더 이로운 음식이 있는데요. 바나나 안에는 칼륨, 포타시움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수면을 잘 취하게 해주는 그러한 무기질입니다. 저녁 때 바나나를 드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바나나 말고 또 어떠한 음식이 있을까요? 저녁 때 체리를 뭐 한 컵 정도 드시면 멜라토닌 분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햇빛을 보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저녁 때 체리를 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그 체리를 드시면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치쌈입니다. 그 채소 자체 안에 렉투신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 또 숙면을 취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을 더하게 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부동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자병이라는 것이 생겼죠. 과거에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자병에 걸렸고 또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의자병에 잘 걸렸는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의자병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어라 하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또 서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붓고 또 아프고 좌골신경이 눌러지고 발바닥이 눌러져가지고 또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붓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훨씬 낫긴 한데 무슨 자세요?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서 있든 앉아 있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섰다가 앉았다가 잘 움직이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까치발 듣기. 까치발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땅에 닿지 않고 하루에 100번 정도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 자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원흉은 뭐냐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입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꼼짝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피곤을 가하는 자세가 있으면 피곤을 푸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병을 막기 위해서는 서 있는 거 중요한데 서 있는 것도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게 아니라 바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지런하게 다니시면은 그 정신적인 피곤증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스마트폰을 전혀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또 창의력이 생기는데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창의력이 완전히 감소가 되고 그냥 텔레비에서 TV에서 다 해주니까 화면이 다 해주니까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가 되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면 참 좋은데 쉬지 않고 두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서 정말 몸이 지친다는 것이죠. 두뇌가 지쳐서 피곤증에 시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점심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1시간이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차에나 앉아서 잠깐 낮잠을 주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두뇌를 완전히 새롭게 그 리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는 걸 한번 계획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의 두뇌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두뇌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거의 이제 40년이 넘었는데요. 충청도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서 고생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세한탄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해서 자기 자신에 빠져 있을 때 여기 그 두뇌 그 사진을 찍은 그 연구가 있는데요. Default Mode Network라는 것인데 DMN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신세한탄할 때 밝아지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두뇌가 써야 되는 에너지의 70%까지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에너지 낭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미래에 있을 걱정까지 다 끌어당겨 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뇌를 피곤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미국에서 연구가 됐는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두뇌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전두엽이 있고 변연계가 있는데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두뇌는 피곤증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명상을 할 때, 또 몰입을 할 때, 그 다음에 통찰을 할 때, 깨달을 때, 내 자신을 알아차릴 때, 이때는 두뇌가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쓰면서도 회복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데, 그 변연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또 그 앞에 생기지 않을 걱정거리를 지금 미리 사서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두뇌가 피곤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탄에서 알아차림과 해결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피곤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 피곤에서 회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